올해 2022년 좋은 청약 소식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이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도 다 완료가 안 됐나요? 그쵸. 아직도 분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엄청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요. 원래 오래 걸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좋았던 곳들은 분양이 거의 다 끝났어요. 위례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제 광교도 다 끝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동탄, 그리고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만약에 22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일단 그러네요. 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쯤에는 당연히 완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너무 기다림에 지치는 것보다는 22년도에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분양을 받아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산후청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시 차익이 많이 나는 곳, 입지가 좋은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입주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기 신도시 지금 남아있는 지금 분양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확보가 끝났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부분이 3기 신도시보다 좀 적더라도 빨리 여기라도 좀 당첨이 돼서 빨리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물론 3기 신도시의 입지가 2기 신도시보다는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면 당연히 3기 신도시에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면 당연히 기다리시는 게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2기 신도시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그 분양이 좀 남아있는 지역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입지에 있는 분양은 다 끝났어요. 그러지. 판교, 광교, 딱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위례까지 네.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을 좀 말씀드리자면 동탄 조금 남아있어요. 검단이라든지 또는 파주 운정 이런 곳들, 그리고 고덕,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평택부터 좀 보시면 네. 서울에서 만약에 강남에서 출발한다면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SRT 타고 지제역까지 가는 거는 생각보다 단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곽강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미분양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미분양의 무덤이네. 이게 또 그렇게 꼽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꼭 들어갔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지역인데 어느 순간 미분양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곳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좀 미분양의 무덤이고 여기 교통도 좋지 않고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삼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삼세권. 삼성전자. 삼성. 네, 아. 삼성전자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고덕신도시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도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라고 하면 아직까지 갖춰지진 않았어요. 원래 신도시가 들어와서 여기 입지를 만들어 가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신도시 초창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릴 테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고, 저도 얼마 전에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와, 여기가 많이 바뀔 곳이에요. 정말 좋아질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미는 앞으로 기대하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다. 시세 차익이 지금도 많이 나고 있죠. 네. 지금도 뭐 여기 9억씩 하니까 싸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딱 들었을 때 뭐 평택이 9억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도시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평택이 가보면 이제 그 SRT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랑 왼쪽이 다른데, 왼쪽이 고덕 국제신도시고 오른쪽이 이제 지제 역세권인데, 고덕 국제신도시는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너무 커요. 지도만 봐도 그 범위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범위가 되게 넓고 세대수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가 하나 새로 생긴다, 신도시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이런 규모의 이런 입지를 가진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탄탄한 일자리가 있는 삼성전자까지 딱 끼고 있는 삼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도 분양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공공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실제로 뭐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민간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빈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분양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인천 검단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과거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그쵸. 그런 미분양의 미분양 소식도 많았고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너무 좀 이야기를 많이 서울하고 했어요. 좀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에 교통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 혹시 검단에 어떤 노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착공이 된 것도 있어요. 일단 인천이니까 네. 인천 1호선 인천 1호선이 2024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와 줘야 아무래도 인천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솔직히 차로도 움직여도 되고 버스로 움직여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오히려 서울 좀 우리가 주요 그 일자리하고 좀 연결이 좀 돼야지 이게 훨씬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GTX D 노선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면서 여기 인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제 GTX D 노선이면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까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더 많아지고 환승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강남까지도 갈 수가 있고 용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나고 나서 처음에 이제 GTX D 노선이 김부선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김포에서 부산 그때는 별로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D 노선이 이제 용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죠. 좀 주요 업무지구에 좀 가져야지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빈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다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들어간 게 다 아파트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기 올해 2022년도에 분양 예정이 된 곳만 해도 10군데 이상 분양될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만 해도 세대수가 거의 1000세대 이상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미분양이 무덤이었지만 올해는 청약에 아주 되게 좀 빛을 발할 지역들이네요. 다음은 파주 운정신도시예요. 여기도 상당히 멀리 있어요. 서울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쯤 됐을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GTX A 노선, 가장 빠르게 착공되고 있는 GTX A 노선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주변의 시세는 10억이 넘어갑니다. 네. 정말 시세도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GTX 노선의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점이 낮지가 않아요. 가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또한 가격 자체도 지금은 좀 싸게 분양이 된다면 그 인근의 아파트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세 차이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냥 실거주 목적이고 내가 편한 곳만 산다 그러면 어디든지 분양을 받아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 집으로 인해서 내가 좀 시세 차이가 얻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 도시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A 노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 인근에도 아직까지 분양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양들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GTX 당연히 A 노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점이 높겠죠. 여기 A 노선 이외에도 A 노선 북쪽 부분에도 지금 아직까지 청약이 남아있고 경의중앙선 바로 옆에도 또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직 분양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내가 가점이 낮다 이러면 이런 틈새 시장을 좀 노리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분양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안 볼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분양 소식들을 알기 편하게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청약 사이트에 가면 계속 관심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알림을 받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곳들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떠오른 곳이 동탄이에요. 동탄. 동탄. 예전에 디에트르 그때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 분양들. 제가 알기로 500대 1인가 이렇게 했던 것 훨씬 같은데. 더 돼요. 더 됐어요? 네. 역대 최대였지. 청약 통장이 모였던 곳이. 엄청났잖아, 시세 차익이. 시세 차익이 10억이었어요. 시세 차익이 10억. 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시세 차익 10억이라는 건 진짜 동탄이 그만큼 대단한 데라는.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동탄을 정말 우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제 많이 없었어요, 분양 물량이. 특히 좋은 입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은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GTX역 근처 A 노선이 이제 종점으로 오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GTX 근처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는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가점이 높겠죠. 근데 그 외로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씩은 낮아져요. 여기도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멀어져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탄도 똑같이 3세권이에요. 삼성, 전자가 동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GTX역 인근에 C14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직 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디렉트처럼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분양 물량이 작아요. 근데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넣어야죠. 왜냐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가점이 좀 높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혹시라도 운이 너무 좋아서 분양을 받으면 그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덕 쪽을 먼저 볼 텐데 일단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을 보게 되면 경쟁률 보세요. 86대 1 정도가 돼요. 근데 분양가가 5억 3천이에요. 5억 3천. 네. 물론 입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식 차이가 또 날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3억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당첨이 되기만 해도 당연히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아직도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싸게 분양하는 데는 4억대도 분양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된다면 정말 좀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실거주하기도 정말 용이한 그런 지역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평대가 거의 6억이 넘는 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와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이건 더 새 거가 될 건데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한 4억 이상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또 보이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곽도 다른 신도시를 봤을 때 시세의 흐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이 오르게 되면 그 시세가 결국 끝까지 퍼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도시가 망한 경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아, 여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 나중에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시세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검단 신도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검단역 금강 펜터리움이라는 너무 길어 요즘 아파트 이름.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읽지도 못하겠어. 어느 나라 말이야. 펜터리움 더 시글로예요. 여기도 유명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를 보게 되면 4억 7천 정도가 돼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57대 1 정도 됩니다. 전용 84 네. 기준으로. 근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그 위쪽으로 이제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가 있어요. 여기가 8억 5천 정도예요. 근데 이거보다 호가는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저건 지금 실거래가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시세 차익이 4억씩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당연히 바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경쟁률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100대 1. 경쟁률 앞에 써 있죠. 57대 1이죠. 57대 1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니, 잘 모르시네. 네. 인기 평형 위주로 얘기하는 D타입, D타입. 맞습니다. 아이고, 예리하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예리하네. 네, 맞아요. 여기가 103대 1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기 가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가 맞아요. 가점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가점이 낮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가 해당 지역은 최저점이 58점이에요. 그리고 기타 지역은 66점이에요. 근데 해당 지역이랑 기타 지역이 다르죠. 네. 해당 지역은 이제 여기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지역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요. 그리고 기타 지역, 기타 수도권 지역에게 그 다음 우선권을 주는데 당연히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가점이 좀 더 낮아요. 근데 수도권 전체로 보게 되면 60점 이상이 돼요. 여기도 아마 이렇게 시세 차익이 점점 더 나다 보면 당연히 좀 더 올라갈 거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그만큼 기대가 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넣어보겠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데이터로서 잘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관심 있으신 계시더라고요. 분들이 많이 관심도 아시지. 있고. 맞아요. 한번 네. 보고 여기가 이 정도가 되네? 그럼 다음 거 이제 분양가만 딱 나와도 알잖아요. 여기는 분명 경쟁률 얼마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 옆에 지인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맞아요. 그때부터도 분양을 더 파게 되죠. 그렇죠. 주변 사람이 중요해요. 항상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건 주변 항상 사람이에요. 분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 뭐 돈 버는 거는 별 관심도 없어. 너나님 부자다. 이거 상관없잖아요. 왜 너나님이니까 이러는데 바로 너나님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면. 나랑 똑같았는데. 아이고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지역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GTX 운정역이에요. 금강 펜테리움인데 여기도 이제 전매 제한 단지라서 이제 시세가 없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운정역 오른쪽에 보시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가가 11억 정도가 돼요. 가격이 싸지 않죠. GTX가 그쵸. 바로 GTX 가까우니까. A 노선 역세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이제 분양하는 걸 보게 되면 분양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4억대. 4억 7천. 너무 싸다. 네, 정말. 경쟁률도 보세요. 80대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외곽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누가 부터 시작해서 여기 미분양 나겠지. 또 여기는 가격이 싸도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GTX 최근에 호재 말하는 분들 중에서 GTX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80대 1 정도가 되고 가점을 보도록 할게요. 최저 가점이 59점이에요. 이건 해당 지역. 그리고 기타 경기는 64점. 기타 지역은 62점 정도가 돼요. 그만큼 내 가점이 60점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여기에 넣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양 단지를 제가 좁게 보여줬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운정신도시가 진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분양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탄이에요. 드디어 동탄. 동탄. 여기 위치 혹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 네네. 위치 보이시나요? 동탄역 완전 초역세권이네요. 예, 여기가 동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구역이에요. 14블록. 여기가 이제 신혼희망타운 위주되어 있지만 이제 일반 분양이 80세대예요. 근데 여기 디에트로가 이제 4억 6천에 분양이 됐었어요. 그 건너편 쪽에 있는. 네. 저기 4억 6천에 분양이 되었는데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 14억, 12억 5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도 분양이 되게 되면 4억에서 5억 정도? 5억 정도 전후로 해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거의 최소 미니멈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잡았을 때는 한 7억 정도, 8억 정도 되겠지만 아마도 이게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탄역까지도 더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네요. 10억. 와우.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군데 정도가 좀 남았어요. 호수공원 근처. 이제 동탄 호수 근처랑 그리고 신문화 주거타운이 있는데 그쪽이라 이제 2군데가 조금 남은 편이에요. 이제 여기도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제 A94 동탄 호수공원 자이인 이편한 세상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보통 여기 호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11억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양을 할 때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진짜 최소한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는 돈을 진짜 뭐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적은 게 아니에요. 동탄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그리고 신문화 주거타운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있는 거거든요. 제일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는 좀 더 가점이 낮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쟁률도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들. 근데 어땠을까요? 아니었어요. 거기도 박 터졌나요? 아니, 왜냐면 시세 차익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이 가격이 너무 눌러놔 싸니까. 버리니까. 거기서 가점이 낮지가 않았습니다. 네, 실거주자분들한테는 확실히 또 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이게 또 가점에 따라서 그걸 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좀 다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에휴 저거 뭐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신혼부부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가 없거나 이러면은 가점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그쵸. 뭐 파주에 막 64점이 막 최저면은 진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속상할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치? 그냥 분양가 상한제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은 비싸게 분양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미분양이 그럼 생길 수도 미분양 있죠. 났었을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왜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옆에가 11억이니까 좋아 분양가 그치, 13억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비싼데 하면서 갑자기 미분양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떠받치는 형식이 되고 또 동시에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제 분양을 자꾸 미루잖아요. 분양 못하죠. 그러니까 남는 게 분양을 없으니까. 자꾸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격 싼 분양 얼마 안 되는 되게 로또 분양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은 계속 받쳐주고 그 상태에서 분양은 미뤄지고 그러니까 보시는 젊은 세대분들은 되게 속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 그렇네요. 물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좋지만 그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편에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신청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수도권 사람이라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도권 사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비율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탄에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탄시에 거주, 동탄이 화정시에 거주죠. 동탄시가 아니라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예요. 그리고 기타 경기예요. 기타 경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20%. 이제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떨어지고 나면 기타 경기로 되겠죠. 그렇게 포함이 되고 그 외에 기타 지역이요. 기타 지역이라고 하면 인천, 서울 다 포함을 해서 5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인천은 어떻게 되냐면 인천은 크잖아요. 세대수도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한테는 50%를 주는 거예요. 인천 50 그리고 기타 지역이 돼요. 그 외에는. 그 외에 50%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수도권에 있으면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제 지인이 평택에 힐스테이트 당첨이 됐어요. 오. 20평대.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지. 그쵸. 4억인데. 이미 지금 당첨되면서 아니 그 근데 난 시세차익을... 정말 놀란 게 나한테 물어볼 때 이거 자기가 대출을 좀 많이 내야 된대.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고. 끝까지 말리셨죠. 해야 된다고. 가진 자의 여유. 그래갖고 내가 일단 물어봤어. 내 말 들을 겁니까? 어. 본인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 말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겠대요. 무조건 하라고. 왜냐면 너무 가격 주변 대비 싸니까.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구수 대비 분양이 많은데 왜냐면 이 처음 1순위 당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평택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분양 예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데서 어차피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거주를 오래 하셔야 되는 분은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은 평택으로 다 올 거예요.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평택의 미래는 동탄이에요. 동탄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경기 남부에 거주하고 계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번 생에 무조건 청약을 하겠다. 그럼 저는 평택으로 가서 거주하시면서 계속 넣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참 가점이 참 아쉽다고. 근데 생각보다 기회가 있더라. 그런 식으로. 평택도 기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고덕국제신도시가 보면 분양할 게 훨씬 많으니까. 빈 땅도 많고.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시범 단지 한 4-5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보면. 완전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거주하시면서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이제 분양가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살짝 안 좋아지면 꺾이거나 좀 안 좋아지거나 하면 또 경쟁률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지겠지. 근데 그럴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싸게 내가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맞죠. 가격이 제일 경쟁률보다는 가격이 훨씬 중요한 건데 딱 4억대로 새 아파트는 지방에서도 그 정도 가격을 하니까. 그쵸. 이거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전에 주인님 얘기해 주신 거 제가 또 주변 지인이 경험했던 거 이런 걸 토대로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서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준비해 보시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